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찰스TV의 제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 스펙과 시승기를 보여드리려고 오늘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1부 디자인 그리고 인테리어 기능 리뷰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꼭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주셔서 1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 GMC의 6호는 5300cc 이코텍3 V8기통 엔진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이 엔진은 GM의 5세대 V8기통 엔진인데요, L86이라는 코드를 달고 출시가 됐었습니다. 2014년도에. 그 엔진의 특징은 실린더 8개 중에서 4개를 껐다 켰다 하면서 연비 그리고 연료 효율을 아주 향상을 시키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번 6호도 5세대 엔진임은 또 똑같긴 하지만은 L87로 코드명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면서 다른 부분은 스펙이나 다른 부분은 변한 부분이 없는데, 지난 세대에서는 4개를 껐다 켰다 이렇게 온오프만 되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트랙션을 좀 더 높은 리프레시 레이트로 확인을 해서 실린더를 4개를 껐다 켰다가 하는 게 아니라 조합이 돼요. 그래서 각 개개의 실린더를 트랙션에 맞게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더 요구되는 트랙션에 알맞은 트랙션을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 연비를 또 향상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연비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일반 모델인 5300cc는 355마력에 383토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실버라도 픽업 트럭을 리뷰를 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GM의 8단 자동 트랜스미션이 올라가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제가 리뷰했던 실버라도라든지 아니면 이 녀석이라든지 10단 자동 트랜스미션이 옵션으로 들어가고 데날리에는 또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 10단 자동 트랜스미션은 포드 GM의 협업에 의해서 디자인된 트랜스미션이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포드 GM의 10단 트랜스미션에 상당히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운시프트가 아주 경쾌해가지고 어느 차종에서나 스포티함을 전혀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K2 플랫폼에서 T1XX 플랫폼으로 넘어왔어요. 이 플랫폼은 세로 엔진의 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입니다. 4륜 구동 옵션이 들어간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데날리 트림에는 6200cc 이코텍3 V8기통 엔진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엔진이 들어가죠. 이 엔진은 420마력에 63.6토크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커다란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63.6토크를 4100rpm, 아주 낮은 RPM에서 뿜어내는 아주 매력적인 녀석이기도 해요. L87 코드 네임으로 넘어오면서 실린더 디액티베이션을 좀 더 세밀하게 한다고 하지만 역시나 연비에는 그렇게 매력을 보여주진 못해요. 도심 6.4km에 고속도로 8.5km라는 조금 안습인 연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정도 집채만한 차량을 끌고 6200cc 엔진을 얹었는데 그렇게 많은 기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드 모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국에서 도심형 운전을 할 때는 3km가 나온다는 말씀도 하시니까 한국에서는 좀 몰기는 어려운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타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스펙을 좀 알아보시고 행여나 출시될지 모르는 타오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스펙들은 시승에 나가면서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승에 나가보도록 하죠. 고고! 자, 풀체인지된 6호의 시승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의 스펙들을 조금 더 살펴보자고 한다면은 바디 컨트롤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뒷바퀴에 개별 멀티링크 서스펜션으로 처음 도입이 됐고요. 포드는 물론 먼저 도입을 했었던 기능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데날리는 4세대 MRC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갖고 아주 스무스하고 댐퍼가 노면에 적응해서 변화를 한다고 합니다. 4세대는 요번에 8세대 콜벳에도 들어가는 MRC 이기도 해요. 지금 이 차량은 가을에 좀 많은 개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아직까지 넣을 수 없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GM에서 선보이는 4코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10cm 범위에서 전고를 또 조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AT4라는 오프로드 트림이 나올 때 그때 같이 선보일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4륜이 옵션으로 들어간 차량입니다. 4륜이 들어가지만 기계식 슬립 디퍼런셜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전자식 슬립 디퍼런셜이 들어간 능동 적응형 사륜 시스템이 또 가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사기는 약간 애매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옵션을 다 넣으면 가격이 또 껑충 뛰기도 할 거고요. 바디 컨트롤에 많은 정성을 쏟아 부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바디 온 프레임 SUV는 전혀 SUV 감성을 느낄 수 없다. 바디 컨트롤에서 너무 심한 롤을 보여준다거나 고속에서 퍼포먼스를 좀 기대할 수가 없는, 그리고 특히나 제가 포드 익스페디션을 리뷰를 했을 때 고속 주행을 했을 때 뒷바퀴 외륜에서 약간 슬립이 일어나 가지고 약간 좀 무서운 느낌이 들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차량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나가보도록 합시다. 이번 세대에 들어오면서 드라이빙 모드에 스포츠 모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모드를 제가 약간 몰았었는데 일반 모드를 몰아봤을 때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지금 8기통 6200cc 파워트레인이 엄청 반응성이 좋아요. 반응성도 좋고 부드럽습니다. 그렇지만 뭐 스포티하다거나 좀 파워가 느껴진다거나 뭐 그러지는 못했어요. 이 커다란 몸매를 끌어주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운행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바디 온 프레임 풀사이즈 SUV를 운전을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버스랑 또 이런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버스나 뭐 좀 승합차들이랑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묵직하고요. 집채를 몰고 다닌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분이 좋습니다. 또 저도 남자라서 그런지 이런 커다란 차를 몰고 있다라는 게 기분이 좋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그렇게 많은 정보를 보여주진 않아요. 독일차 고급 브랜드만큼 막 많은 정보를 그렇게 많이 보여주진 않지만 15인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15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심도는 이 GM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벤츠나 BMW 같은 경우는 심도에서 GM을 약간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GM은 정말 이 후드가 엄청나게 길거든요. 저 끝에 보이는데 그 바깥까지 아주 멀리 돼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내 눈으로 심도를 조절하면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또 편리함을 보여줍니다. 노면 요철을 잡아주는 게 고급스럽네요. 상당히. 원래 지금 풀사이즈 SUV 같은 경우는 전고가 높아서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가 몸으로 전달되지는 않아요. 서스펜션 세팅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더라도 몸으로 그렇게 전달해 주지는 않습니다. 뭐 그 대신 울렁거림으로 표출이 되죠. 뚝뚝뚝뚝 저음으로 끊어주는 게 요철이 아주 고급스럽게 끊겨져요. 일반 모드에서는 바디롤이 좀 거슬렸습니다. 근데 그만큼 부드럽기도 했었고요. 엄청 부드러웠었는데 바디롤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나마 조금 잡아주긴 해요. 그렇지만 뭐 유니바디만큼의 바디롤을 잡아준다거나 뭐 그러지는 못하고요. 짧고 강한 스트레스를 서스펜션이 아주 잘 필터링을 해줘가지고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좀 스포티하진 않겠지만은 다른 탑승자한테는 승차감을 좀 많이 선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드라이빙 어시스트도 웬만한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차 거리 계산에서 알람을 띄워준다거나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보여주죠. 안전에 관한 워닝을 자석으로 해줍니다. GM의 약간 좀 특징적인 기능인데 위험의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ACC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레인 키핑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신으로 보여주는 모델이기는 한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레인 키핑 시스템이 있다 뿐이지 반자율이라고 느껴지는, 우리가 팰리세이드에서 볼 법한 고속도로에서 거의 핸즈프리로 운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기능은 없어요. 차선을 우리가 이탈할 때 약간 이렇게 차선을 잡아주는 기능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살짝 아쉽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GM이 이번 세대에 들어오면서 레인 키핑 시스템의 리프레시 레이시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레인 센터링의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조향 어시스트가 상당히 많이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고속도로를 한번 쏴 볼게요. 그래서 얼마나 잘 밀어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링 해보겠습니다. 왔다. 빠릅니다. 빠르긴 빨라요. 빠르긴 빠른데 차량도 워낙 크기도 크고, 그러니까 뭔가 팍 치고 나가는 느낌은 몸으로 못 받아요. 지금 레인 키핑 시스템이 뭐 거의 작동을 안 한다는 느낌이 드네. 잡아주긴 잡아줘요. 지금 하이웨이에서도 차선의 끝에서 넘어가지 않게만 딱 잡아줘가지고
옆 차선에 있는 사람한테 좀 위협감을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10단 자동 트랜스미션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역시나 다운시프팅은 좋습니다. 지금도 좀 빨리 달리고 있는데 좀 플로이링을 하면 다운시프트 빠릅니다. 다운시프트 좋다. GM4도 10단 자동이 ZF라든지 아니면은 벤츠 트랜스미션만큼 다운시프트가 빠르지는 않지만 아우디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아우디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좀 불편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차량의 브레이크가 제동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대형 픽업 트럭을 만드는 회사들이 브레이크 자체는 상당히 부드럽고 강하게 세팅을 잘 하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부드럽기는 엄청 부드러운데 차가 밀린다 얼마나 꽉 밟아야지 막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좀 압을 많이 요구해요. 스포츠 모드를 하고 바디 롤은 조금 잡혔긴 했지만 많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지만 코너에서 바디 롤 때문에 차가 쓰러진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찰랑찰랑거리는 롤은 있지만 바닥 쪽으로 차를 상당히 많이 당겨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코너에서 풀사이즈 SUV 치고는 상당히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요. 일단 중조속 코너에서는 저는 SUV로서는 전혀 부담감 없다, 모자라지 않는다라는 코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향 모듈 같은 경우는 좀 가볍습니다. 가볍지만 직관적이고 반응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 커다란 차를 몰면서 저는 항상 큰 차를 몰 때마다 좀 걱정이 되거든요. 차선은 제가 잘 맞추고 있나 뭐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걱정할 거 없이 아주 직관적인 조향 모듈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요. 고속도로 마지막으로 나가보면서 항상 혹평하는 풀사이즈 SUV의 바디온 프레임의 약점을 얼마나 보완을 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10단 자동이 지금 6.2L 엔진이랑 조합을 맞추는데 1단에서 2단으로 변속할 때 아주 저속에서 변속을 할 때 살짝 느려요. 한두 번의 변속에서 약간 느리다라는 느낌을 지나고 나면 변속을 거의 몸으로 느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게 변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한두 번의 변속에서 약간 좀 절뚝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거는 인테그레이션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차가 커서 그런지 지금도 거의 막 90km로 달리는데 차가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기분은 좋네요. 이 차를 모니까 정말. 그래서 이 차의 구매 포인트는 정말 기분 좋다. 정말 기분 좋고 나름 차가 안정감이 있습니다. 은근히 지금 한 80km 이상으로 좀 넘어가서는 바디도 좀 단단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집이 좀 안정감 있게 딱 운전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약간 중고속에서는 바디롤은 저는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뭐 물론 유니바디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약간 모자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지금 바디는 단단하게 잘 잡혀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속도를 많이 빼고 자, 왔다. 무서워. 차 넘어가겠다. 역시 경험 부족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많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무섭네요. 차가 좀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런데 포드 엑스페디션에서 느꼈었던 좀 이 타이어 슬립이라든지 트랙션 손실은 훨씬 덜 느꼈습니다. 고속에서 주행 성능은 이 차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풀사이즈 SUV들은 유니바디 차량들 BMW하고 벤츠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을 다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량들을 몰았을 땐 고속에서 몰았을 때도 싹 감싸 안는 듯한 코너링을 보여줘요. 바디가 아주 잘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이랑 비교를 하는 게 아예 애초에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약간 반성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반응성은 좋습니다. 지금 자연흡기 8기통의 반응성도 충분히 좋아요. 좋지만 10단 자동 트랜스미션의 다운시프트 반응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일단 운전하는데 반응성에 대한 상쾌함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 끌어주는, 확 밀어주는 그런 파워풀함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지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모자람은 없습니다. 모자라다라는 느낌은 못 받는다. 그렇지만 제가 3리터 터보 엔진을 얹은 GLS만큼의 스포티함을 기대하기도 어렵고요. 바디 컨트롤도 그렇게 좀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나중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AT4 모델, 오프로드 모델이 나오면 꼭 시승을 다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풀사이즈 SUV가 출시가 되고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차량이 없어서 못 팔 정도고 지금도 정말 어렵게 구해가지고 리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있고 좀 한국에서 귀한 차량들 빨리 소개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멋있고 또 신기한 차량들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